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고의사고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생명보험의 경우는 일반 사망이나 재해 사망, 손해보험의 경우는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약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첫 번째로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의 고의나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글이나 유튜브를 보면 자살 사망이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받는 법이라고 글이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아니, 생명보험은 2년이 지나면 자살 사망도 보험금이 나오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안 준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이 모두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더 중요한 쟁점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냥 무작정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약관에 기준하여 보험사에서는 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오히려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첫 번째 사항인 고의사고 주장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사고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그리고 외래성,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해칠 때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살이라는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하지만 심신상실 상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계약자 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물론 99% 이상 이길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누가 봐도 계획적인 자살인 경우에는 그 누가 와서부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험 전문 변호사가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측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보험소송, 특히나 자살 사망 보험금에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입증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자살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들도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뚜렷한 타살 근거가 보이지 않을 경우 자살 사망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이 경찰 조사만으로 자살로 단정짓고 부지급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법원에서는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영상 초반에 생명보험사에서는 2년이 지나면 자살 사망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했었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요,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여 면책기간이 2년이 지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난 2년 뒤에 자살할 거야, 그러니까 생명보험 미리 가입해야지 하고서 가입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보험 가입을 왜 하나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죠. 보험사에서도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보험 가입을 하였느냐, 아니면 보험 가입을 하고 시간이 지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나 목적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계약자의 생활 수준을 들추어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반사회적 법률 위반 행위라고 합니다. 보험사에 물어보고 싶네요. 그럼 처음부터 보험 가입을 왜 받아주었냐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입시켜서 보험료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느냐입니다. 늘 그렇듯이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있고 단순히 자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 이례적인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요,
개인의 추측성 발언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확한 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게 되시면 꼭 이러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삶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더보기에 나온 링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